진해구 석동에 이 지금은 이제 주택 임차권을 많이 해요. 특히 깡통 이 세입자들이 많이 하는데 한번 봅니다. 18에 10688. 정확히 한 번만 더 좀. 예. 1,700을 우리가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예. 1,700을 돌려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그 5,000에서 500을 돌려받아서 4,500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주인한테 500을 송금한 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서 돌려준 거지. 예, 예. 실제 5,000이 있는 데서 500이 미납됐다고 해서 내준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00을 내처럼 은행에서 주금 받고 안 했다. 예를 무통장을 줬다. 안 했다고 가정하면 못 돌려받았을 그러면 1200 받는 게 맞다 이 말인 거죠. 아니 법원은 1200 줬을 거라는 얘기. 그렇죠. 예. 주고 그럼 우리는 이의제기 한다는 말입니까? 임차인은. 저는 이의제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원장님께서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돈을 주고 받던 실제 500을 그 월세 500을 준 내역을 증명했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실제 1,700 원금을 다 준 예. 거지. 예. 만약에 그 부분을 증명 안 하고 그냥 논리상으로 뭐 5,000에서 4,500이 되어도 1,700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셨으면 예. 못 돌려받았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1200만 원만 배당할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아서야 됩니까? 전액 받고 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야. 정확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를 받게 해줬다 이건. 아니 서로 내 볼 때는 무통 내역법 안 해도 법원에서 1,700 배당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러고 오는 거지. 중요한 건 법원에서 그렇게 해줬을 거냐고. 그럼 안 해주면은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이 소송해야 되겠죠. 그럼 일이 많아지는데 세입자한테 그런 부담을 줘야 되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죠?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거든요. 거의 임차인 쪽으로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이제 법정과실, 뭐 천연과실 막 딸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4,500 정도가 월세 안 내도 4,500 안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 5천만 이하는 1,700 주도록 해놨기 때문에 4,500이라도 1,700 주면 맞지 않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줬을 것이다. 법원에서. 그리고 대출 나갈 때 1,700 그냥 방법이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1,700 줘야 맞다고. 자, 그 정도 합시다. 우리가 뭐 이게 법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 판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판례 찾아보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 판례는 월세가 이 아주 세요. 이게 그 다 까먹은 거라 쉽게 말하면 여기서 판례는 아까 대부분 판례 안 했었죠. 이게 요 이야기는 5,000에 330인데 경매들하기 전부터 까먹고 있고 경매들하 3,300 까먹고 다 까먹은 거라. 까먹은 거는 여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안 까먹고 우리는 지금 월세 개화자 얼마 안 되거든요. 안 된 그거를 소액 보증을 빼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5주에 330 이거는 아주 고가주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비교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우리 임차권 봅니다. 주택 임차권 깡통주택 17에 14869 봅니다. 지금 창원에 깡통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깡통은 뭐죠? 뭐가 깡통주택입니까? 14 17에 680에 14 석동 17에 1486 맞는데? 아, 860. 깡통주택은 매매가가 전시가보다 더 떨어진 거죠. 사실 그런 걸로 깡통주택 볼 수가 있는데 물건 번호가 2번 잡아봅니다. 자, 진해에서 지금 보니까 이 석동의 아파트가 2억 6천에서 미납이 두 번 생겼어요. 그죠? 미납이 두 번 생겼고 임차인들이 낙찰자가 막 뛰죠. 두 사람이 뛰고 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시라는 이 임차인은 2억 2천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요 2억 7,900 주고 산 겁니다. 그죠? 사가지고 전세를 적당히 놨죠. 놨는데 이게 요새 시세가 뭐 예로 1억 9천이다 뭐 이래 돼버리면은 세입자가 몸빵이 나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 생기는데
더군다나 세입자는 전입은 빠른데 뭡니까? 확정일자 늦어버렸어요. 늦습니다. 건전항보다. 그죠? 이거 늦죠? 요거 늦죠? 건전항보다. 그죠? 늦어버리니까 이거는 깡통 전세라도 이거는 배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깡통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요.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수가 됩니다. 그럼 미배당금이 얼마까지 돼가? 여기 2억 천이니까 낙찰이로 1억 한 5천에 됐다. 이렇게 보면은 은행도 받기 힘들겠죠. 1순위도 받기 힘들고 전입은 빠르고 2억 2천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왜냐? 그럼 확정자 늦어버리니까. 은행보다 늦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예상배당표는 2억 2천이 그대로 갑니다. 2억 2천이. 그래서 깡통 세입자 있는 것은 여기 인수가 2억 2천이 생기죠.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 금지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낙찰 받으면은 2억 2천 깡통 세입자는 빠져나와야 될 돈 요놈하고 깡통 세입자의 경매에 들어간 비용이 있죠. 300만 원. 그러면 2억 2천 300조 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거는 또 아니네. 잠깐만요. 깡통 세입자가 배당을 못 받으니까 배당 받으면은 내 말이 방금 맞는데 이 사람 아까 배당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못 받으면 완전히 2억 2천은 이거는 안 넣은 겁니다. 확정자가 늦기 때문에 은행보다 늦기 때문에 2억 2천은 그대로. 요거는 절대 받아 안 됩니다. 공짜로 주도 2억 2천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 이제 보통 또 사례가 있고요. 하나 더 봅니다. 성원 아파트 봅니다. 성원 아파트. 그래서 지금 요거는 2억 2천 그대로 인수다. 그죠? 인수다. 할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확정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자 빠른 사람 이제 깡통 전시가 했어요. 18에 106 889. 18에 106 889. 자, 봅니다. 검색해 봅니다. 자, 성원 아파트 나왔어요. 성원 아파트. 요것도 보면은 내용은 비슷한데 세입자가 이제 확정일자가 전입하고 비슷하게 되느냐. 아까 그 사람은 확정이 굉장히 늦었죠. 은행보다 늦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봅니다. 요거는 보면은 상남의 아파트인데 요것도 미납이 한번 생겼어요. 요것도 한번 띄죠. 자, 여기도 깡통 전시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소유자가 2억 주고 사가지고 전세 1억 8천에 나왔습니다. 그때 뭐 적당히 들어왔죠. 옛날에 여기 이걸 우리가 이제 계획 투자한 거죠. 소유자가 계획 투자 들어왔는데 지금 이 시세가 한 1억 5천 갑니다. 1억 5천. 이게 세입자가 못 빠져나가죠. 시세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요 사람 보면은 전입 확정이 거의 같습니다. 같으면서 요 사람은 자기가 주택 임차권 등기 요거는 이제 예로 유니시티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또 경매 넣어야 되겠죠. 경매를. 그럼 경매는 여 보니까 창원지방법원의 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이렇게 경매 넣어줍니다. 그죠? 요 세입자가 경매 넣어주죠. 넣어줍니다. 똑같은 1억 8천짜리입니다. 경매도 넣어주고 이렇습니다. 넣어줄 때 1억 9,500 돌아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그런 이야기죠. 자, 1억 8천짜리가 세입자가 아까와 달려가지고 확정일자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르고 전일도 빠르고 자기가 경매도 넣어주고. 자, 이럴 때는 세입자가 어쩌면 됩니까? 그러면 보통은 1억 8천이면 한 1억 5천에 낙찰받으면 돼요. 낙찰 받고 뭐 해야 됩니까? 7일 이내에 채권 상계 신청서를 내고 지가 소유자로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랬다가 1억 5천이 한 2억쯤 되면은 적당히 팔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2천만 원 덕 보고. 그죠? 막 전사도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받은 사람 누굴까, 이 사람은? 1억 5천에 받은 사람은? 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1억 5천에 낙찰 받았어요. 그럼 낙찰 받고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세입자는? 2019년 12월 17일에 낙찰을 받고 해야 될 거는 7일 이내에 채권 상계 2019년 여기 있죠? 채권 상계 신청 냅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요리 내는 사람도 있고요. 차액 지급 신고서 이런 것도 있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목을 차액 지급 신고서 크든지 채권 상계 신청서 이런 데 법을 알아들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기를 같은 날 맞춰줍니다. 이거를 맞춰주고 3월 18일에 고마 땡땡 칩니다. 알았다. 네가 배당 받을 사람이니까 원래 받을 사람이니까 너한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넘겨주고 그러면 세입자는 요 10% 걸었으면 안 걸었습니까? 요거 한다고 요 10% 걸었죠? 요거를 걸었기 때문에 요거를 반환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반환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세입자는 결국은 경매비용, 요거 경매비용은 자기가 들어갔고, 그죠? 자기가 경매비용을 날린 겁니다. 요 보면은 요 경매비용은 날리고 덕반 거는 뭡니까? 이거 덕반네 이거. 아까 떼인 사람 있었죠? 떼인 사람, 떼인 보증금 지가 덕받은 덕보고 이렇게 됐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그냥 깡통 세입자가 1억 8천인데 1억 5천에 받고 7일 이내 장기 신청서를 낸다. 보통 실무는 당일날 내죠. 당일날 채권 상신 내고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서 배당 지급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기를 같이 맞춰주고 바로 상계 신청한다 이 말이죠. 신청하고 그러면 세입자는 1억 5천에 받고 전세보증 1억 8천을 주는데 1억 5천 상계됐어. 그럼 3천만 대해서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를 봅니다. 할 수 있다. 3천만 내놔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놔라. 자, 그래서 깡통 세입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확정일자 늦은 깡통 세입자는 100% 인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빠른 상남동 거는 자기가 보통 적자를 낮춰 받고, 다산 받을 사람 없어요. 지가 적당하게 한 1억 8천 같으면 1억 3천이나 1억 5천 낮춰 받고, 채권 상계 신청하고 소유자로 바뀌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러면 됩니다. 300만 원 정도 경매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니까 소유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 등기 피지를 줄 테니까 가가라 그러면 가와야 돼. 그냥 간단하게 그게 제일 상수입니다. 괜히 1년 동안 머리 아프고 경매 닦아 엮고 소송한다고 경매 그냥 됩니까? 세입자가 또 대금 청구 소송하든지 증인 신청하고 판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경매비용 300만 들제 소송한다고 또 들제 시한 걸리제 법원에 왔다 갔다 하제 배당 받아야 되고 상계 이 일이 많다고 해보면 많아요 일이. 뭐 그것보다는 뭐 한 금액이 한 2, 3천 차이 나고 하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할 수 없잖아요. 세입자 소유자도 임대인도 입장이 그렇잖아요. 뭐 잘 되려고 새로 한 것이 뭐 지금 경기 안 좋아하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울고 불고 뭐 그냥 필정 주고 막 가가라고 해도 안 가간다는 얘기죠. 내한테 전화 온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입자를 만나면은 그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고 그만 이전 받고 그만 통치라. 할 수 없다.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지금 오르거든요. 지금 제주도 거제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많이 오르고 있어 지금. 그제 여러분 지금 무시하고 있죠. 그제 아파트. 응?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니까 그제도 창원처럼. 그제 아파트 요지에 떨어진 것 중에서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창원처럼 막 계속 반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제가.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설명드렸다 이죠. 이제 마지막에 깡통 세입자인데 낙찰이 높게 됐어. 높게 돼갖고 1억 4천짜리 세입자인데 1억 7,300을 이리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자, 다시요. 이 세입자가 배당을 1억 7,300을 받습니다. 원래는 얼마냐 하면 1억 4,500입니다. 그러면 2,800만 정도 플러스 더 받았어요. 세입자가. 해피한 경우죠. 그죠? 깡통 세입자 비슷한 사람이 낙찰도 잘 돼가지고 이게 적당히 팔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전세금하고 연체이자 그때는 15%고 지금은 12%인데 15% 연체이자까지 배당날까지 100% 챙긴 사례입니다. 그죠? 그게 1억 4,500 깡통 뭐 세입자가 전세 소유자가 돈을 안 줘가지고 제가 경매를 열었는데 2,800원 더 받아 나갔어요. 멋진 사례죠. 봅니다. 세입자가 경매 신청해서 1억 7,300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2천 전세 보증 후에 2,800만 원 정도 더 배당받은 회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봅니다. 어떤 경우인지. 사건 번호가 16-5180. 자, 봅니다. 이게 진해의 경화 더샵 아파트인데
여기 이제 적당하게 팔렸어요. 82%에 팔렸습니다. 1억 8,800에 팔렸어요. 팔렸는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는요, 이래 됩니다. 세입자는 1억 4,500을 주고 전입 확정을 잘하고 살고 있는데 대구에 사시는 이 김 여사가 전화를 안 받아요. 방 뺀다 이래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어쩝니까 자기가? 유니시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럼 임차권 등기하죠. 자,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주루가 이게 공실입니다. 주루가 공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를 안 내야 되니까 관리사무소에 여러분 연락해야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내가 지금 유니시티 이사를 갔으니까 내한테 관리비를 내라 소리 하지 마라. 집주인한테 내라 해라. 바꿔라. 이 신고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비를 안 내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다고 유니시티 갔다고 지금 방비했다고 지금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경매를 넣어가지고 요 판결 정본을 가지고 강제금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그때 1억 4,500 세입자가 왜 1억 4,908이 됐느냐. 이거는 요 판결에 보면요. 판결에 보면은 요때 기간이 좀 텀이 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텀이 있으니까 그때 480만 정도 더 붙었어요. 더 붙었고, 그 다음에 요 금액 플러스 뭡니까? 그러면 우리 경매 신청 청구 금액에 연체이자를 15%를 배당받을 때까지 뭐 지급해둬라 이래 되거든요. 자, 그 서류가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판결은 요겁니다. 전세 보증금을 달라 이 말이죠. 우리 임씨가 이제 보증금 돌아 1억 4,500 돌아 했는데 판결문은 이렇게 나왔네요. 주문 결론이죠. 소유자는 세입자한테 1억 4,980만 하고 그 중에 1억 4,500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갑날까지 연 1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라 이 말이죠. 15% 주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경매 신청할 때요. 청구금액 요거 잘 써야 됩니다. 여기서 법무사 직원이 1억 4,500만 도락하면은 아무리 높게 납세돼도 1억 4,500에 못 받아가요. 그러나 청구금액에 이런 식으로 자 1억 4,980만원 하고 1억 4,500에 대해서는 2000년 때부터 다 감납까지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까지도 돌아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배당기일까지 15 내놔 이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표가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니까요. 이 정확한 배당표죠. 낙찰이 되니까 요거를 요거는 예금이자죠. 요거는 빼고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 보험료가 조금 12만 있는가 봐요.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1억 4,980만원 하고 연체이자까지 2,300을 더해서 1억 7,300을 받았습니다. 해피한 경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거는 우리 수강생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원장님 요거 낙찰 받았는데 어쩌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낙찰자가 이 우리 수강생입니다. 이게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판 나보기에는 한 1,000몇 번 남을 것 같아. 내가 대강 주판 나보니까. 근데 관리비가 한 300ml 있대요. 여기도. 그래서 관리비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배당표를 보면은 여기 배당표 보면은 지금 세입자가 1억 7,300 가져가고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잉여금으로 청이 받아가죠. 근데 관리비가 한 300ml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200에 대해서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 해라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당신이 하소 이러는 거 봐. 우리 못하겠다 일 바쁜데 당신이 뭐 하든지 알아서. 원래는 이제 공룡관리비는 낙찰자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좀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배당표 일이 예상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사한테 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좀 가압류를 해주시오 이랬더니 관리사무소에서 하려면 뭐 낙찰자 당신이 하소 우리 못하겠다 우리 바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용 좀 하나 만들어줬어요. 줬더니 이제 그때서 움직이더라고. 제가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라고 시간은 걸렸지만은 이제 그러면 낙찰자는 공룡관리비도 안 물고 하다 10원도 안 물고 여기서 소유자 거 받아가는 거 여기서 관리비를 다 차려가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압류가 예상이 되면은 채권 가압류가 되면은 해줘야 됩니다. 해갖고 받아가줘야지. 낙찰자 보고 야 네가 뭐 알아서 뭐 하든지 나 모르겠다. 무조건 공룡관리비는 네가 승계하는 거니까
뭐 우리는 성견 뭐 낙찰자 성견하듯이 신경 쓸 필요도 이래 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조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강생은 관리비까지도 안 물었습니다. 자, 그렇게 새벽에 끝난 경우인데, 자, 이제 여기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소예요. 중개여로 공유 소량이다 하면 어떻게 되나 이야기입니다. 자, 전화 왔어요. 찾아왔어. 세입자가, 임씨가, 소장님, 내전에 그 소장님한테 전세 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해놨는데 경매가 들어가 있는데 우짜면 됩니까? 그럼 소장은 대강 이 정도 낙찰될 건을 감을 잡거든요. 세입자보다 금액이 떨어지면은 간절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까처럼 하면 되고 뭐 채권 상계 신청이라든지 1억 4,500 뭐 1억 한 2천에 낙찰 받아가지고 상계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수님 감안해서 되는데 이렇게 낙찰된다 그러면요 이러면 됩니다. 복잡해야 되겠죠. 자, 임수생님 전세 보증금을 내가 어떻게 해서 자구장 경매까지 넣어갖고 조금 받아야 되는데 얘로 좀 플러스로 받는 거는 서로 반띵합시다. 그럼 세입자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뭐 하라 그겠죠. 뭐 수고해가지고 반은 덜 놔준다 그러니까 더 손해보면 내가 손 안 대고 내가 그냥 공짜로 일해줄 거고 덕 보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반띵하자. 그럼 아까 얼마 남았습니까? 2,800 남았죠. 그럼 1,400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니시티 가야 되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판결을 또 지금에 해서 판결을 받았어. 강제기면 넣고 또 경매 넣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낙찰이 또 누가 되겠죠. 되고 나면 또 배당도 받아와야 되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일이 복잡하니까 내가 일을 거둘 테니까 실비는 당시 되고 임차인이 어차피 경매해야 되니까 넣고 되고 그 대신에 1억 4,500 이상 받는 거는 서로 반띵한다. 됐느냐? 그럼 하겠죠 보통. 그죠? 그러면 했으면은 1,800 버린 거예요. 1,400만 버린 거예요. 아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사람. 아까 얼마 받았어요? 그럼 아까 1억 4,500에서 1억 7천 받았으니까 한 2,800 더 받은 거죠. 그럼 뭐 가뭄에 1,400 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도 경매를 좀 배워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경매를 배워야 된다. 나머지는 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